제가 아는 한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보면 가방에 이게 책이 있어요. 책은 보관용이 아니라 읽기용이잖아요. 찢어갖고 다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기 한 스푼, 우유 한 스푼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더 좋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소소하게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정말 많이 읽었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책이 수면제예요.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젊었을 때 책을 많이 읽어라. 왜냐면 나이 들으면 프로세스가 너무 많아요. 안경 찾아야 되지. 그죠? 프로세스가 굉장히 불편해요, 생각보다. 옛날에는 안경 없이 책을 어디서나 딱딱딱 읽었는데 지금 안경 찾으러 산만리예요. 그러다 보면 책을 읽기 전에 막 이렇게 질이 조금 빠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젊을 때 책 많이 읽어도 나이 들으면 되게 불편한 게 많아. 눈이 나빠져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즘은 많이 봐야 한 달에 두 권 정도는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좀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독서량이나 독서 습관들은 어떤가요? 항상 보면 가방에 이게 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지혜로 이 생을 살아가기에는 우리 가진 지혜가 많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 통찰력 이런 거를 보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사실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생각의 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람 다 만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책을 통해서 딱 만나면 아이디어가 좀 생기고 다른 분야라도 생각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책을 좀 많이 읽고 늘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않나. 그걸 보면서 저도 느껴요. 정말 책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고 책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다독은 조금 하는데 약간 베스트셀러 이런 책을 좀 많이 읽는 사람인 것 같고요. 책을 그냥 읽기만 하지 실행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런데 그 읽은 책하고 정반대로 삶을 사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책을 읽기는 읽는데 책을 그냥 많이 읽을 뿐이지 내가 그걸 가지고 변화하려고 생각은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지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남의 경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약간 책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 이런 걸 좀 목표로 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책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성장의 목적이 있네요. 네, 우리 준호에서는 필독서도 그래요. 먼저 책을 읽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필독서를 하고 나면은 독서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책을 통해서 네 삶에 적용할 거는 뭐니? 네 일로 적용할 거는 뭐니? 이걸 꼭 꺼집어내고 또 하나는 이 책에서 너를 동기부여를 시켰던 문장이나 용기를 얻었던 문장, 잊지 않아야 될 문장 같은 거 세 가지를 저는 써내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변화해야 되는 모습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목표가 있어요. 10장 읽기예요. 10장 읽기. 10장 읽으면 한 달에 2권 정도 읽거든요.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는 연필을 집어들고 줄을 그으면서 읽어요. 시간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침실에 들어갈 때까지는 10장 읽고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아침에 2장 읽기도 하고 오후에 3장 읽더라고요. 찢어가지고도 10장 읽을 때가 있어요. 찢어갖고 다녀요. 왜냐면 백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책은 보관용이 아니라 읽기용이잖아요. 누굴 기다릴 때, 병원에 가서 기다릴 때 틈틈이 보는 게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줄을 다 근 다음에 줄 근 걸 다시 한번 읽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노트에 옮깁니다. 그 노트에 옮긴 다음에 어떨 때는 강의 자료로 만들어요. PPT를. 강의까지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내용이 많이 숙지가 되고 남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가 많이 깨우치기도 하거든요. 밑줄을 긋는 기준들이 있을까요? 무조건 막 밑줄을 많이 긁지 않고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야. 그런 것만 한 30개만 밑줄을 그어도 어마어마해요. 노트로 옮겨서 써놓고 그걸 정리를 한번 해보고 또 1부, 2부, 3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앞에다 포스트잇을 붙여요. 내가 꺼내보고 싶을 때 책을 또 다 읽을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포스트만 또 읽어볼 때가 있죠. 왜냐하면 에밍하우스라는 그 뇌과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번 정도 리허설을 해야 장기기억으로 간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5번 정도 읽으려고 하는 기회를 좀 많이 갖고 책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루틴으로 만든다든가 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내용은 잊혀질 수도 있지만 체화된다는 게 좀 있어요. 공동어가 생겨요. 2024년 뭐 트렌드 책이다 그러면 거기 몇 장이 좋았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요번에 그 트렌드는 어떻게 생각하게 돼? 이야기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책을 읽는다는 건요, 같은 용어를 쓸 수 있고 같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가까워지거든요. 하나가 좀 된 느낌도 들어가요. 같은 언어를 많이 쓰니까. 윤선 이야기 책을 봤다. 너 윤선 이야기 책 봤어? 몇 페이지에 뭐? 난 그걸 보고 막 토론도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까? 너 거기서 가장 생각나는 단어는 뭐야?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책을 읽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책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장 한 바퀴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파이팅!